민간 상업방송의 효시사인 부산문화방송이 오늘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부산문화방송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추구하는 보다 나은 고품격 콘텐츠로 최고의 지역방송으로 거듭날 것임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임선원 기자입니다. 1959년 4월 15일 부산문화방송은 호출부호 HLKU 주파수 1035kHz로 첫 전파를 쏘았습니다. 개국 첫 해, 사라호 태풍이 부산을 강타하자 최초의 특별방송을 마련해 이재민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은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군 사망사건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고 들끓는 민심을 전국에 알려 4.19 혁명 도화선이 됐습니다. 나이도 적고 두려움도 없었고 하여튼 그런 거 두려움을 느끼다면 그건 못하지요. 관영 매체가 주류였던 시절 부산문화방송은 방송의 중심에 시민을 두는 민간 방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말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민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송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문화방송은 1970년 TV와 FM 방송까지 시작하면서 종합 방송 매체로 자리 잡았고 1980년엔 컬러 방송에 돌입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턴 전국 광역시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초고화질 UHD 방송을 시작해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방송 플랫폼으로도 영역을 확장하며 시청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부산문화방송은 올해 창사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달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 반,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부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조명합니다. 부마항쟁의 현대사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도 방영합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군 내부 문건을 통해 부마항쟁에서 신군부의 행적을 파헤칩니다. 한일 간의 역사를 문명 교류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특집 다큐 2부작 대한해역, 부산문화방송을 포함해 지역 MBC 5개사가 10부작으로 제작하는 대기획 포구말리 등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인 부산 MBC 창사 60주년을 맞아서 부산 MBC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연예인들과 롯데자이언츠 양상문 감독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문화와 스포츠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자랑 MBC 문화방송 60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더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행복, 보람을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창사 60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부의 만찬과 만국유랑기를 통해 부산 MBC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언제나 시청자들 곁에 함께하는 부산 MBC가 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부산 MBC 화이팅!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를 진행하고 있는 배칠수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이 개국 6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군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누가 되지 않게요. 자, 다시 한번 부산문화방송 개국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 MBC의 그 어부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주 그냥 더더욱 저도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부산 MBC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라겠습니다. 부산 MBC 포에버! 60주년이 아니라 600주년 계속 장수할 수 있는 부산 MBC가 되길 바라면서 창사 6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저 역시 약 2년 전쯤에 아재 토크마수다 노프로 위아라는 코너를 한 6개월 정도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즐거웠고 기억이 남네요. 같이 또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네요. 꼭 불러주세요. 부산 MBC 영원하라 샥샥샥!
화제의 인물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 인터뷰. 오늘은 부산 MBC가 60살 생일을 맞은 날인데요. 부산 MBC 이희길 사장과 부산 MBC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꿈꾸는 새로운 60년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국내 첫 민간 상업방송에서 명실상부한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난 부산 MBC는 시민과 함께한 60년 친구였습니다. 부산 MBC의 출발은 그 일본의 전파울경을 막은 그 민족방송이라는 의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국 이듬해 4.19를 견인해야 했던 그런 민주방송의 이 전통을 이어갔고요. 지역민의 아낌 속에 오랜 세월을 성장해왔지만 한때 공영성을 지켜내지 못한 뼈아픈 반성도 해야 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괴리되는 그런 보도들, 최근 몇 년간에 있었던 그 영향이 후유증이 심각하고요.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제2의 창살한 생각으로 부산 MBC는 60년 전 최초로 전파를 쏘아 올렸던 바로 그곳, 한반도의 관문인 북한 지역으로의 사옥 이전과 함께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부활의 한 기능을 할 것이고, 또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한다면 그 유라시아 관문에서 나름의 그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에서 부산 MBC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시대를 넘어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방송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를 세계화하는 작업들, 이를테면 유튜브 채널을 좀 강화를 해서 콘텐츠 분야를 강화하는 한 분야하고, 또 새로운 북한 시대에 맞는 신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것. 사람에게 60살이란 정년. 한 세대가 저문 느낌이지만 늘 시대를 함께하는 방송은 그럴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게 부산 MBC의 생각입니다. 60년을 맞아 제2의 창사의 각오로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 머릿기사로 부산 바다 키우려면 해양자치권이 필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위를 꾸려서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인데요. 바다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동부가 해양수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시가 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관련 중앙정부 사무를 시로 가져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4.15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패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어떤 성적으로 거두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서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10석, 울산 3석, 경남 8석을 확보해서 지역구 과반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부산 16석, 울산 5석, 경남 14석으로 19대 총선 당시 수준으로 의석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 일면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시장 선정한다는 제목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7월에 확정되는 규제 자유 특구에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시장은 앞으로 5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블록체인 특구는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금융, 물류, 의료 등의 역량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의 종합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통합에 나선다는 기사인데요. 현재 북한에는 3개 운영사가 과당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통합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한국허치스는 2021년 임대 계약이 끝나는 만큼 이번 통합 논의에서는 제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운영사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신항 2의 5단계 부두 개장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고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기온이 감돌고 있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경남 지역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 22도, 울산과 창원이 2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아 봄 기온이 완연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오후 2시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립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하는 행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 토론회를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엽니다.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3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회식이 오후 6시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열립니다. 임원과 전국 16개 학교 선수 등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육상과 태권도, 복싱,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메달을 겨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주택 밀집지에는 각종 통신선이 어지럽게 뒤엉킨 전신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통신선 정리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이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후죽순 뒤엉켜 하늘을 뒤덮은 통신선. 끊어진 선이 다른 선에 올라가 있거나 맥없이 땅을 향해 늘어져 있습니다. 케이블 무게를 못 견디고 내려앉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흔들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넷, IPTV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신선도 급증했습니다. 부산에 설치된 전신주는 모두 26만 8천 개가량. 선로의 길이는 5,400km가 넘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신주입니다. 통신선 수십 가닥이 연결돼 있는데 최소 4.5m 높이를 유지하지만 현재 무게 때문에 많이 처진 상태입니다. 보기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통신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신주가 기울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축 처진 케이블에 걸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지난 1월에는 수영구를 지나던 화물차 크레인이 통신선에 걸려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복잡한 통신선을 정리하겠다며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지러운 통신선을 하나로 묶어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동주 2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 문제는 돈, 8년 동안 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신규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이 또 과도하게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는 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연제구와 사상구 일부 도로에 공동주 400여 개가 세워져 정비가 이뤄졌지만 남은 통신선 지붕을 걷어내기 위해 돈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지난해 낙동강 배수 유출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를 도화선으로 낙동강 권역 영남권 환경단체들이 재련소 폐쇄까지 외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영풍이 또다시 배수를 유출해 행정처분 2건을 통보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동 MBC 엄지원 기자입니다.
석포제련소 제1공장 정수 처리장 밖 낙동강 최상류와 연결된 하수 배출구입니다. 지난달 18일 경상북도가 대구 환경청과 함께 이곳의 물 4리터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3ppm에 2배가 넘는 불소 6.32ppm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불소 10배, 셀레늄 2배가 검출된 지난해 2월과 동일한 위반 항목입니다. 또 유해 화학물질인 황산을 사용하는 수질 자동 측정 시설이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환경청은 각각 재련소에 한 달 안으로 개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대위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사고가 1년 이내에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기업이 전혀 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어이가 없고. 재련소 측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해 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곧 그 파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기존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데서 어쨌든 이런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물안경 보존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이후 2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 안으로 영풍이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2번 더 초과하게 되면 10일에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는 상황. 1년 만에 다시 벌어진 이번 폐수 유출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만두 가게들이 최근 리버워크 키타큐슈에 모여 자신들의 솜씨를 겨루는 음식 이벤트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교토와 구마모토 등지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5곳의 만두 가게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새우만두 등 다양한 만두를 선보였는데 관람객들은 시식 후 최고의 맛이라며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키타큐슈와 시즈오카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지난달 31일부터 취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기념해 키타큐슈 공항에서는 키타큐슈시와 항공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가해 취항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키타큐슈와 시즈오카를 잇는 정기 항공편은 매일 한 번 왕복 운항하고 운항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입니다. 한편 후쿠오카에서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도 지난달 말부터 주 4회로 증편됐습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집에 옮겨 붙게 한 혐의로 21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중구 대청동 22살 정모 씨의 집에 찾아가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주택 벽면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불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친딸 살해 혐의로 복역하며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74살 전모 씨와 전 씨의 공범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외부인에게 지시해 사상구 아내 소유 건물의 세입자들 장사를 방해하게 하고 며느리가 일하는 수영구 초등학교에 찾아가 13차례 협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압수수색을 벌여 편지 300여 통을 확보하고 전 씨가 범행 대가로 외부인들에게 1,900만 원을 넘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 진구 가야동의 한 3층 주택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1살 김모 씨 등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56살 구모 씨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NC다이노스와의 창원 원정 경기에서 8대1로 패하며 6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1회부터 선발 송승준이 2안타 2볼넷으로 2점을 내줬고 3회에도 양의지에게 홈런을 얻어맞는 등 경기 내내 끌려다녔습니다. 7승 12패로 시즌 9위까지 추락한 롯데는 이번 주 기아 타이거즈와 KT 위즈를 상대로 홈 6연전을 가지며
분위기 반등을 노립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2연승을 거두며 선두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부산은 지난 7일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데 이어 지난 13일 아산 무궁화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정협과 호물로 권용현 등의 연속골로 5대2 대승을 거두며 승점 6점을 추가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사실과 피해에 대한 5차 신고를 받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항쟁심의위원회는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부마항쟁 당시 사망과 행방불명, 구금, 해직 등의 피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 신고 기간을 거쳐 모두 260건을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 기온이 감돌고 있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돌아 봄 기온이 완연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